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당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먹는 음식들 자체가 혈관 안에 당이 높은 상태가 문제가 되죠. 단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체지방이 늘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혈당 관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네. 이제 혈액하면 아마 네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확히 혈당이 뭔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자체가 사실 당이 높아져요. 당이 높으면 아무래도 혈관들이 망가지죠. 그러면 당뇨 환자는 이 혈당이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당뇨가 뭐냐면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당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먹는 음식들 자체가 다당류 형태보다는 단당류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이 빨리 높아지기 쉬운데, 저희 몸에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다른 호르몬들은 다 혈당을 보통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그 중에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호르몬은 사실은 인슐린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몸에서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요. 내 혈관 안에 있는 당을 제대로 못 조절하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당뇨인 거죠. 그게 소변까지 나와서 소변에서 단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소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후의 문제인 거고요. 일단은 혈관 안에 당이 높은 상태가 문제가 되죠. 1형 당뇨는 처음부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고, 2형 당뇨는 인슐린 나오긴 나오는데 내성이 생겨서 이게 안 듣는 거예요. 혈관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결국에 보면은 발가락, 손, 발, 망막이라든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시잖아요. 당이 높은 거에 계속 노출되는 혈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몸에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분비를 하면서 빨리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방을 저희 몸의 혈관 옆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인슐린이 나오면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사실은 저희를 살려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혈당이 낮은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혈당이 기준치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물론 이제 작용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혈압도 마찬가지인데 수치를 넘지 말라는 거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고지혈증도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좋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네. 설탕을 많이 섭취를 하면 네네.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많이 높아지면서 인슐린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되죠. 그게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혈당 스파이크죠.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당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단당류 형태로 섭취했을 때랑 다당류 형태로 섭취했을 때랑 인슐린 분비는 이거에 비례하지 않아요. 단당류 형태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인슐린 나오면 체지방을 이런 쪽으로 분산시키면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도 많이 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 먹었을 때보다 탄수화물 먹었을 때 더 살이 많이 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단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체지방이 늘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설탕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스테비아도 있고. 인공 감미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당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저희 몸에서 일단은 당 맛을 감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체지방이 축적이 안 되면 얘는 그 다음번에 벼르고 있다가 어떻게든 그 체지방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그럼 저번에 먹었던 섭취한 거에 모자란 걸 나머지 음식에서 이제 더 빼는. 저희가 평생 동안 어떻게 먹었냐를 가지고 저희 몸무게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지, 지난 2달 동안 내가 몸무게를 뺐다고 얘가 그 숫자를 바꾸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요되면 사람들이 몸무게가 다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돌아갔을 때는 이미 근육이 빠지고 체지방이 늘어난 건데, 똑같은 몸무게로 만약에 내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더 살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라고 보통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굶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당이라는 게 왜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데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치고 지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저희가 단 거 하나 먹었다고 그냥 바로 내성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섭취로 인해서 쌓인 게. 그쵸. 분비 능력도 아무래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기차 대사량 이런 게 높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사실 당을 좀 더 먹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럼 그걸 다 에너지나 이런 걸로 써버릴 테고, 근육량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갖다 쓰고 할 텐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운동량도 줄어들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기초자량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만약 같은 양의 당이 들어왔다, 그럼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원장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혈당 관리를 뭐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 실천을 했으면 지금 이 정도 몸 상태가 아니어야 되죠. 방탄소년단 정도 몸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혈당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혈당 관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음식이고요. 네.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먹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혈당 관리를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